38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던 섬진강 시인 김용택. 그는 그에게 시인의 언어를 가르쳐준 어머니를 보며 평생 공부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나이가 든 후 우리는 무엇으로 기쁨을 얻을 것인가? 누구나 준비해야 하는 인생 후반전에 관한 이야기. 사는 게 공부다. 시인 김용택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전북 임실에 살고 있습니다. 임실 아세요? 네. 임실하면 뭐가 유명하죠?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임실에 살고 있어요. 임실하면 뭐가 유명하죠? 네,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대답을 해야지. 먹을 것부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임실에서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장산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 35가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 10가구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립니다. 제가 지금 68인데 나이가 제일 어려요. 그 작은 마을에 태어나서 덕지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웃에 있는 순창 아세요? 순창하면 또 뭐가 유명하죠? 고추장으로 유명한 순창중학교와 순창농림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선생이 되었죠. 선생이 되어서 덕치초등학교로 갔습니다. 제 모교로 갔죠. 초등학교 6년 다녔지 선생으로 30년 있었지. 36년 정도 한 학교에 있었습니다. 저는 농사를 짓는 어머니들하고 같이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농사를 짓고 사는 저희 어머니는 글자를 몰라요. 학교를 안 다녔어요. 선생님도 없고 공부도 또 안 하죠. 근데 놀랍게도 저희 어머니는 떡을 잘해요. 안 배웠는데 떡을 잘하는 거예요. 학교를 안 갔는데 책을 안 봤는데 밥도 잘하죠. 바느질도 잘합니다. 못하는 게 없어요. 그 작은 마을에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요즘처럼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한다든가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었고 그냥 살아가는 게 공부였습니다. 살아가는 게 공부였기 때문에 배우면 반드시 써먹었습니다. 써먹을 걸 배우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밭에서 호미질을 하면 늙어 죽을 때까지 호미질을 하기 때문에 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운 것은 반드시 써먹어야 했어요. 우리는 오늘날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서 어디다 써먹어요? 주로 어디다 써먹습니까? 시험 볼 때 써먹죠? 시험 볼 때 써먹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야. 근데 농사 있는 사람들은 삶이 공부였기 때문에 배우면 반드시 써먹고 평생 공부했어요. 농사 짓는 저희 어머니는 자연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봄비가 오면 저 그림처럼 바로 밭으로 달려가서 깨를 모종하고 봄비가 시키는 일을 했던 거죠. 물소리, 아침 노을, 저녁 노을, 바람 소리가 다 책이었던 거죠. 농사인 사람들은 자연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들으며 살았습니다. 저는 시를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교과서 외에 책을 읽은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는 책을 읽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책을 읽을 만한 교양을 갖추고 사는 사람도 없었을 뿐더러 도시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책을 본 사람이 없었어요. 교과서 외에 책을 읽은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책을 처음으로 소설책을 읽은 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선생이 되어서 21살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희 학교로 월부책 장사가 왔어요. 월부책 장사가 무슨 책을 가지고 왔냐면 도수토 예프스키 전집을 가지고 왔어요. 그 어려운
러시아 사람들 어렵잖아요, 이름이. 그 도스토예프스키 전집을 읽고 나서 드디어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너무 생각이 많이 났어요. 생각이 너무 마음에 가득 차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기를 쓰다가 이제 시를 쓰게 된 거죠. 시를 쓰려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쓰다가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시를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하는 말을 잘 받아 적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시인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소쩍새가 울어요. 소쩍새 아세요? 소쩍새 소리 들어보신 분? 소쩍새가 언제 오냐면 봄에 울어요. 진달래가 피면 밤에 산에서 옵니다. 근데 소쩍새가 어떻게 오냐면 이렇게 울어요. 소쩍 이렇게 울어요. 근데 어느 해 우리 동네 소쩍새가 이렇게 온답니다. 소텅 이렇게 온대요. 그러면 그해 우리 동네는 흉년이 듭니다. 왜냐하면 솥이 텅텅 빈다고 울기 때문에. 근데 어떤 애는 솥꽉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해 우리 동네는 뭐가 되겠어요? 풍년이 드는 겁니다. 솥이 꽉꽉 차기 때문에. 꾀꼬리 아세요? 꾀꼬리? 꾀꼬리를 보신 분? 꾀꼬리를 본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꾀꼬리가 어떤 색깔이죠? 노란색입니다. 꾀꼬리가 언제 오냐면 오동꽃이 필 때 옵니다. 우리나라 산천이 연두색에서 초록으로 건너갈 그 사이에 오동꽃이 피는데 오동꽃이 필 때 꾀꼬리가 폭 솟으면서 울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던 거죠. 용태가 꾀꼬리 울음소리 듣고 참깨가 나고 보리타 자가는 도리깨 소리 듣고 토란이 난단다 그랬어요. 놀랍게도 꾀꼬리가 올 때 참깨를 심었던 겁니다. 대단하죠? 그걸 받았으면 뭐가 되겠어요? 받았으면 시가 되는 거죠. 우리 어머니는 시인이었던 겁니다. 어머니를 따라다니면서 저는 어머니가 말하는 걸 받았었던 거죠. 그래서 시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지금 병원에 계세요. 88입니다. 병원에 계시면 너무 힘들어요. 몸도 아프지, 죽음 걱정이지, 원망과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걸 알고 우리 안사람이 어느 날 바늘하고 실하고 비단 쪼가리를 가져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놀랍게도 바느질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사진 나왔네요. 이불도 만들지, 베갯잎도 만들지, 찻잔 받침도 만들지, 별걸 다 만들죠. 또 우리 안사람이 어머니께서 얘기를 잘한다는 걸 알았어요. 말씀을 잘하세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살아온 얘기를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한 거죠. 어머니, 그동안에 살아왔던 얘기를 다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사람이 살짝이 몰래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온 거야. 너무 재밌어. 그래서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 어머니에게 숙제를 주자. 어머니가 살아오시면서 제일로 좋았던 때가 언제예요? 다 생각해 놓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용택이 선생이 될 때가 제일로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안사람이 받아 써서 어머니 입으로 베끼라고 한 거예요. 어머니가 나는 용택이 선생 될 때가 제일로 좋았다는 걸 베끼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냐면 30분이 걸렸대요. 그렇게 해서 점점 어머니 이야기를 받아서 쓰고 다시 어머니가 베끼고 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글자를 알아요. 책을 읽어요. 어느 날 저희 집에 그 거실에 오셔서 앉아서 거실 탁자 위에 내 산문집이 있었어요. 딱 보더니 그러는 거야. 이거 네가 쓴 책이냐? 그러는 거예요. 놀랍게도 병원에서 자기의 삶을, 자기의 인생을 바꿔버린 거죠. 자존심을 찾았어요. 인간에 대한 권위와 위험을 찾고 독립되어서 살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일을 다시 시작하시고 자기 자신을 찾으니까 식구들이 달라졌어요. 어머니가 달라졌기 때문에 식구들이 달라졌겠죠. 이 나이에 뭘 못할까? 식구들의 자세가, 삶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저희 어머니 시를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걸 우리 안사람이 받아 써서 다시 어머니가 베낀 거죠. 바람은 살랑 꽃 따라가고
구름은 덤벙 비실러 간다. 오늘 낮은 다 돼간다. 가자 가자 어서 가자. 울 새끼 첫 주러 가자. 시죠? 저보다 더 잘 써요. 또 한편 병원에서 창을 열고 내다보니 꽃은 피어 만발하고 잎은 피어 청산인디 나는 왜 병원에 있다냐. 대단하죠? 자, 어머니께서는 살아오시면서 저희들한테 늘 세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공부는 안 했지만, 책은 읽지 않았지만, 학교는 안 다녔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늘 강조하신 게,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였습니다. 늘, 사람이 그러면 시간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이 그러면 못 써.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류가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을 이 안에다가 다 집어넣어 놓고 한마디로 줄여서 말해봐. 그러면 사람이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이 중요했던 거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삶의 가치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 출세만 하면 된다는 게 오늘날 우리들의 가치로 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사람의 도리를 벗어나 버린 겁니다. 또 어머니께서 늘 저희한테 강조한 게 남의 일 같지 않다였습니다. 마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실은 저 사람한테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언젠가는 나한테서도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대단한 사회적인 발언이었습니다. 놀라웠어요. 그 작은 말에 살면서도 어머니는 이와 같이 관계에 대한 가치를 저희들에게 늘 얘기했던 거죠. 또 하나는 싸워야 큰다였습니다. 저희들이 형들이 막 싸워요. 그러면 내가 막 집에 뛰어가서 엄마 형들이 싸워. 그러면 냅둬라. 애들은 싸워야 큰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싸우면 단점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순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그걸 고치고 바꿔서 맞추는 겁니다. 싸움이란 상대를 이기고 상대를 죽이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상대를 살리기 위한 싸움이었던 거죠. 마을에서는 끝도 gat도 없는 싸움들이 벌어지면서 생각과 행동을 고치고 바꿔서 마을 사람들과 같이 공동체적인 삶의 가치를 가꾸면서 살았던 거죠. 저는 2008년도에 선생을 그만뒀습니다. 선생을 그만두고 났더니 놀랍게도 나를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강연을 한 달에 한 20번 정도 그렇게 강연을 다닙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찾을까? 내가 시골에서 그 10가구 정도 되는 마을에서 살았지. 대학도 안 다녔죠. 그런다고 해서 내가 초등학교를 제가 26년간을 2학년만 가르쳤는데 2학년 아이들이 그때는 3명, 4명이었어요. 3명, 4명을 가르쳤지. 교감 선생님이 된 것도 아니었고 교장 선생님이 된 것도 아니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찾았을까? 공부를 했던 거죠. 평생 어머니께서 반드시 배우면 써먹어야 되고 평생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한 거죠. 근데 공부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했어요. 저는 일찍 자요.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자. 개콘을 못 보고 자. 개콘 그 코너를 끝까지 보려고 해도 거기서 자요. 일찍 자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 버려. 3시면 일어나. 거의 평생 3시 반에서 4시 사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뭐 하냐? 신문을 2개를 봐요. 3개를 봐요. 이제 보니까. 서울서 나오는 신문 2개 하고 지방에서 나오는 신문 하나 봅니다. 신문을 자세히 보죠. 뭘 보냐? 컬럼과 사설을 꼭 챙겨서 봅니다. 신문을 자세히 보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신문이 쫙 떠요 또. 신문이 뜨면 중요한 기사들을 다 클릭해서 봅니다. 그리고 어느 신문에 누가 언제
무슨 요일에 칼럼을 쓴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글들을 다 읽고 나서 정말 좋은 글은 다운을 받아서 아들과 딸한테 보냅니다. 우리 아들과 딸한테 지금까지 한 1000번의 메일이 가 있어요. 그 글들을 찾아서 보내고 시를 한 편 다운을 받아서 보내요. 시가 한 1000편이 있어요. 우리 아들들한테. 시는 놀랍게도 우리가 사는 세계를 자세히 보는 눈을 갖게 해주고 놀랍게도 받아들이는 힘을 키워줘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시를 이렇게 보냈는데 어느 날 딸한테 드디어 답장이 왔어요. 아버지 제발 김수영의 봄밤 좀 그만 보내세요. 28번째 왔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그게 아침에 제가 하는 공부입니다. 공부란 뭐냐? 도대체 공부가 뭘까? 왜 공부를 할까? 공부는 새로운 지식을 통해서 내 생각과 행동을 바꾸고 내 생각과 행동이 바뀌면 우리가 사는 세계가 바뀝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부란 결국은 나를 바꾸어서 우리가 사는 세계를 바꾸는 공공의 가치가 있는 거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세계를 바꾸는 겁니다. 공부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건데 받아들인다는 건 뭘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저는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글쓰기를 할 때 한 그루 나무를 정해주고 그 나무에서 일어나는 일을 쓰도록 했어요. 저도 마을에 느티나무를 하나 심어놨는데 지금 엄청나게 컸는데 그 느티나무에서 일어나는 일을 계속 쓰다가 보니까 그 느티나무 얘기가 책이 한 권이 됐어요. 세상에. 놀랍죠? 한 그루 나무가 책이 한 권이 된 거죠. 아이들에게 나무를 보라고 한 거죠. 나무는, 자연은, 강물은 언제 보아도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 들어가면 편한 거예요. 우리가 나무를 바라보고 강물을 바라보고 바다의 파도를 바라보고 저녁 노을을 바라보는 이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편하냐면 완성이 되어 있어요. 언제 보아도 완성이 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언제 보아도 새로운 거야, 이게. 저 느티나무에 바람이 불면 바람이 안 불 때하고 전혀 달라요. 아침에 해가 뜰 때와 저녁 해가 뜰 때 전혀 다른 모습을 그려줍니다. 느티나무가, 소나무가 가만히 서 있는데 어느 날 눈이 내려요. 눈이 하얗게 쌓입니다. 그러면 아까의 소나무와 지금 소나무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눈을 받아들고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그림을 우리들에게 그려줍니다. 받아들일 때만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공부란 결국은 받아들이는 힘을 키우는 거죠. 제가 오늘 올라오면서 보니까 봄산이 달라졌어요. 참나무 가지가 달라지고 밤나무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땅 밑에 풀들이 파릇파릇 솟아나고 있어요. 쑥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빨리 바꿔집니다. 나뭇가지가 달라진 거죠? 꽃망울이 맺혀져 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왜? 저 나무들은 살아있는 생명으로 인해서 봄빛, 봄바람을 받아들고 우리들에게 전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받아들일 때만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때만 세계를 우리가 다시 새롭게 그려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감동하고 그리고 희구하고 전율하며 사는 것이다. 로댕의 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사는 게 공부고 평생 공부하고 배운 건 써먹어라. 예. 저희 부모님도 그런 말씀 계속 하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나저나 선생님 새벽에 일어나서 신문 3개 다 보시고 칼럼 다 보시고 저는 밤에 9시에 자도 그 다음날 한 7시까지 푹 자는데 원래 부지런하셨어요, 그렇게?
제가 초등학교를 들어갔더니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런 노래를 처음 가르쳐 줬어요. 네.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아, 예. 그때부터. 네. 근데 그게 사실 좋은 습관인 건 알겠지만 실천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그렇게 쭉 본다는 게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다 시간이 없다. 네. 뭐 실천하기 어렵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데 사실은, 그건 다 거짓말이고 하기 싫은 얘기죠. 네. 예.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나 찾으면 그런 거 없습니다. 예. 하루가 24시간인데 한 30시간을 쓸 수가 있죠. 예. 여기 젊은 분들 많이 계시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돼요. 네. 그러다 보면 뭐 시간 가는 줄 모르죠. 네. 또 하나 궁금한 게 그 김수영 시인의 봄밤이라는 시를 따님한테 28번을 보내셨어요. 네. 왜 그러셨어요? 글쎄, 그게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그 김수영의 봄밤이라는 시가 읽을 때마다 저한테 감동을 줬는데, 너무 서두르지 마라. 그 뜻이었어요. 예. 한번 읽어 주시죠. 읽으라고 가장 같아서. 예. 네. 좋아했던 대목이 너무 어떤 긴, 시가 좀 길어서. 네. 근데 우리 그 딸이 시를 전혀 모르는 아이인데, 김수영의 봄밤을 28번 보냈더니, 네. 시를 이해하게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재앙과 불행과 격투와 청춘과 천만인의 생활과 그러한 모든 것이 보이는 밤, 눈을 뜨지 않는 땅속의 벌레같이 아둔하고 가난한 마음은 서둘지 말라. 애타도록 마음에 서둘지 말라. 절제여 나의 귀여운 아들이여 오 나의 영감이여. 네. 네. 좋네요. 좋죠. 네. 근데 이게 김정인 씨가 좀 어려운데 네. 시는 볼 때마다 달라요. 네. 그렇군요. 특히 김수영의 시는 더 그렇습니다. 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책을 한 번도 안 읽으셨다 그랬는데 모든 공부의 시작은 사실 책 읽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책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책하고 친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한번 알려주시면. 근데 비결이 없어. 안 보면 할 수가 없어. 안 보면 알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절대 안 본 사람들은.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책을 읽고 사는 사람과 책을 안 읽고 사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요. 책이란 늘 새로운 지식을 얻고 아까 받아들여야 새로운 세계를 그려낸다고 그랬잖아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에 책을 읽고 사는 사람과 책을 안 읽고 사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책을 안 읽으면 늙어. 바로 늙어버리고 낡아버려. 그냥 얼굴을 보면 다 나타나 있어. 다 경직되어 있고. 근데 나같이 이렇게 싱그러운 사람은 늘 책을 읽다 보면 이게 싱그러워지는 거죠. 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책 열심히 읽어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사는 게 공부다. 그리고 평생 공부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용택 시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강연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과연 뭘까? 그리고 내가 생각한 우선순위대로 나는 내 생을 살고 있는 걸까를 말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